안녕하세요. 투자 뼈대를 만들어드리는 현금흐름 전문가 양제이션입니다. 일주일 만에 권리분석 마스터하기 이제 5강이네요. 오늘은 경매 권리분석 핵심 서류들의 작성 원리를 파악해보고 케이스별 권리분석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영상 가볼게요. 요 매각 물건 명세서에 이 정보를 어디서 갖고 왔냐? 현황조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현황조사라는 거는 경매 신청이 오고 경매 기입 등기가 올라가면 집행관님이 실제 임장 비슷하게 물건지를 간다 그랬죠. 그래서 그 누가 살고 있는지, 전입이 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현황조사서라는 서류로 우리한테 제공을 해 줍니다. 모든 사건의 신건 입찰 기일로부터 14일 전에 감정평가서와 이 현황조사서를 게시를 해 줍니다. 자, 뭐라 적혀 있어요? 소재지가 어디인지, 그리고 방문했는데 점유자랑 인터뷰한 내용을 적어 놨어요. 그리고요, 여러분이 현황조사관은요, 요 물건지로 가면서 주민센터에서 어떤 걸 뽑아간 줄 아세요? 어떤 서류를 뽑아간 줄 아세요? 이 집에 전입세대 열람원이라는 거를 떼서 이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전입세대 열람원이 뭘까요? 전입세대 열람원이라는 거는 이 집에 누가 며칠에 전입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세대 주겠죠, 보통. 2번, 며칠날 전입했는지, 이게 나와 있는 서류가 전입세대 열람원입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현황조사관이 이 집에 가면서 누가 전입돼 있는지, 전입일자는 언제인지 딱 알고 가는 거죠, 이 서류를 떼서. 근데 갔는데 아무도 없네? 그리고 이 서류를 법원에 주겠죠. 그러면 법관이 그 현황조사서에 있는 전입세대 열람원에 있는 정보를 이렇게 넣어서 매각 물건 명세서에 넣어주는 겁니다. 이제 원리를 알겠나요? 그래서 전입세대 열람원에는 전입일자와 이름과 전입일자는 두 가지 데이터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두 가지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양제이션만의 필살기, 여러분들이 권리분석을 쉽게, 빠르게, 명확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표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양제이션이 자체 제작했다라는 점 강조드리면서, 자,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는 딱 4가지 케이스입니다. 이제 매각 물건 명세서를 딱 봤을 때요. 첫 번째, 파트 1에서 아디다스가 아니라 뭔가 적혀 있는 경우 케이스 1으로 해볼게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이 숫자를 계속 적는 겁니다, 저한테. 그리고 임차인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여러분 파트 1에 인수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가등기, 가처분, 전세권. 자,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인수하나요? 소멸하나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인수하게 되겠죠. 파트 2에 상관없이. 근데 이게 여러분 전체 물건의 5%도 안 됩니다. 진짜입니다. 좀 이따 저랑 실습하면 이 1번 찾는 게 신기할 거예요. 거의 없습니다, 이거. 자, 그러면 나머지 3가지 경우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 이때까지 저랑 배운 것 중에. 이제 3가지 경우에는 이제 파트 1 인수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첫 번째, 파트 1 인수하지 않는데 임차인이 안 살고 소유자가 살고 있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소유자가 살고 있다면 파트 2에서 인수할 보증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케이스 2번에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인수할 게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게 전체 경매 물건의 3분의 1이라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더 많은 물건을 보고 싶다. 자, 3번째 케이스, 어마무시한 임차인이 있어. 그런데 대항력이 없어. 여러분, 파트 2에서 인수할 게 있나요? 없나요? 대항력이 없으면 파트 2에서 인수할 게 없죠. 자, 그럼 3번 케이스도 인수할 게 있나요? 결론적으로 없습니다. 여러분, 2번, 3번만 해도요, 전체 경매 물건의 60%는 인수 없이 여러분들이 돈 벌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부터 1번, 2번, 3번은 여러분들이 매각 물건 명세서로 확인할 수 있다. 여러분은 이 60%만 하면 됩니다. 놀라운 사실 알려드릴까요? 저도 경매 지금 3년, 4년차 하고 있잖아요. 제가 낙찰 받았던 건 다 그냥 2번, 3번밖에 없었어요. 저라고 특이한 걸 했겠어요? 2번, 3번이 대부분이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상업용 부동산은 전세가 없잖아요. 대부분 월세거든요. 그러면 상업용 부동산은 무조건 2번, 3번이에요. 월세기 때문에 보통 대출 뒤에 들어오잖아요, 세입자가. 대출이 근저당이니까 말소기 좀 걸리잖아요. 그 뒤에 전입이 들어왔으니까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들이에요, 보통 월세 임차인들은. 그래서 상업용은 다 3번이에요, 그냥. 근데 아파트가 이제 대항력이 있는 게 간혹 있죠. 간혹이 아니라 좀 많죠.
그래서 제가 30으로 내린 건데 상업용까지 한다고 치면 사실 대부분의 경매물건은 여러분 인수하는 게 없습니다. 쫄지 마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하면 안 되냐? 첫 번째, 케이스 1번에 파트 1에서 인수하는 거. 두 번째, 이 케이스 4번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우선 5번이라고 할게요. 여러분, 오타 아닙니다. 좀 이따 끼어들어서 그래요. 자, 케이스 5번은요, 파트 1에서는 인수한 게 없는데, 아하, 대항력이 있네. 전입일이 말소 기준보다 빨라서. 자, 여러분, 대항력이 있으면 파트 2에서 인수한다, 안 한다? 인수한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하면 됩니다. 이것도 생각보다 많이 없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질문할게요. 케이스 5번 무조건 하면 안 될까요? 우리한테 피해를 줄까요? 낙찰받으면? 케이스 5번은요, 여러분, 만약에 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내가 안다면 갭 투자처럼 하면 되지롱. 어떻게 해요? 자, 시세가 10억인데 보증금이 6억이라는 걸 내가 알았어. 대항력 있는 임차인. 그러면요, 이 10억이 계속 떨어집니다, 여러분. 유찰. 근데 이게 한없이 유찰될까요? 근데 여러분, 요게 2억이 됐다고 칩시다. 계속 유찰돼서.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유찰될까요? 누군가가 받아갈까요? 누군가가 2억에서 4억 사이로 받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2억에 보증금 6억을 더하면 실제로 2억이면 8억에 산 것이고 4억이면 6억을 더하면 10억에 산 거니까 8억에서 10억 사이에 사면 시세보다 싸게 산 거잖아요. 갭 투자를. 그럼 누군가는 받아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케이스 5번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거는 우리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초보분들도. 다만 왜 어려운지 아세요? 이 보증금을 알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왜 보증금을 알기가 힘들까요? 전입세대 열람원에는 보증금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 뜬지 아세요? 경매정보지에는 미상이라고 뜹니다. 여러분, 왜 미상이라 뜬지 이제 아시겠죠? 전입세대 열람원에는 보증금이 안 적혀 있어서 모릅니다. 법원에서. 그래서 미상입니다. 근데 알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용용용용 물어보면 되죠. 이 사람이 우리를 왜 싫어할까요? 싫어할 필요 없잖아요. 내 다음 주인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보증금 얼마인지 물어보세요. 두 번째, 여러분들 국토부 실거래가 다 있잖아요. 맞죠? 국토부 실거래가 다 보실 수 있죠. 그럼 전입일에 맞춰서 대충 그 근간에, 그 층에, 그 동에 전세 계약된 거를 보시면 또 알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우리 또 보증금을 조사할 수가 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도 보증금을 알 수 없다면 안 하면 되지롱. 맞죠? 예. 여러분, 이 표 너무 훌륭하지 않습니까? 나는 초보자분들한테 너무 좋은 표라고 생각합니다. 자, 초보자분들 뭐만 하면 돼요? 제일 쉬운 거 2번, 3번만 하세요. 이게 전체 물건의 60%입니다. 2번이 뭐라고요? 아디다스에 임차인 없는 거. 3번이 뭐라고요? 아디다스에 대항력 없는 임차인. 이게 60%입니다. 좀 이따 실습할 때 한번 봅시다. 실습을 해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아파트 어디 많이 나오죠? 우리 청주 한번 가볼까요? 청주 아파트 많잖아요. 실습입니다. 자, 이렇게 딱 피면 매각 물건명 써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경매정보지에서. 근데 이게 비굴 안에 있는 게 사실 인수하는 권리는 아니에요. 물론 읽어는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읽어보면 인수하는 건 없어요. 우선 매수를 하겠다, 다른 분이. 그러니까 내가 낙찰받은 금액을 뺏어간다. 우리가 돈을 잃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아디다스라고 치고 몇 번? 자, 5번. 자, 여러분 5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보증금을 안다면 갭투자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보증금을 모른다면 초보자분들은 그냥 끄세요. 예. 근데 여러분, 조금 어려운 얘기 해볼까요? 얘가 무조건 대항력 요건을 실제로 갖춘 애가 맞을까? 정상적인 계약이나 점유를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근데 그건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런 거를 우리는 특수 물건으로서 가장 임차인 물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초보 단계에서는 좀 하기가 힘들어요, 이거를. 임대차 계약이나 아니면 점유가 아닌 거를 우리가 깨야 되거든요. 우리가 깨서 법원 집행관실에 증빙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쫓을 수 있어요. 대항력이 없다고 깨서. 근데 우리가 그거를 밝혀낼 수 없다면 인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못 내쫓을 수 있어요. 우리 초보분들은 이렇게 하면 인수하는 거구나, 보증금 진짜 모르겠다 하면은 끄세요. 내가 잘 보니까 등기부도 보고 하니까 이게 가짜인 것 같은데 전입만 해놓고 안 살고 있거나 임대차 계약 아니었던 것 같아. 그냥 전입신고만 한 것 같아. 그러면 가장 임차인이니까 이게 경쟁률이 덜 하겠죠. 그러면 조금 싸게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안에 있는 사람 이사비 주고 보낸다든지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우리는 이제 오늘 초보 클래스니까 그냥 5번이다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생각보다 허위도 많습니다. 전입신고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없다 치고 몇 번이에요? 이거 없다 치면 5번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하지 마세요. 이게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이다. 맞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건물이니까 이런 거는 그냥 안 하시면 됩니다. 즉 매각물건협상서에 모든 이런 특이사항을 적어 놓는다. 아니 여기 이상한 아파트밖에 안 남아요, 여러분. 자, 집합건물대장 미등재, 이건 이상한 아파트야. 여러분 이런 건 하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 몇 번이죠? 2번. 인수할 거 있나요? 인수할 거 없다. 자, 몇 번이에요? 3번. 인수할 거 있나요? 없다. 인수할 거 있나요? 몇 번이죠? 인수할 거 없다. 몇 번이죠? 몇 번인가요? 2명이 있나 보네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현상으로 보면 5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현상으로 보면 5번이죠. 김학근이가 대학력이 있잖아요. 맞죠? 근데 제 눈엔 어떻게 보이냐면 얘는 가짜거든요. 그냥 그 전 사람이 아직 전입을 안 뺀 거예요. 그래서 무임이라 적어 놓은 거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제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예. 정유순이는 실제 지금 있는 임차인일 거예요. 맞죠? 이런 경우에는 현황조세서를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완전 반대로 알았네. 자, 여러분 대학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학근이가 대학력의 요건 중에 전입 요건 있죠. 그 다음에 점유하고 있죠. 근데 뭐가 없어요? 정상적 돈이 왔다 갔다 한 계약이 안 돼 있는 거죠. 맞죠? 그렇다고 치면 대학력이 있다 없다? 예,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은 몇 번이에요? 3번. 여러분 이런 것만 하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하지 말자고. 권리분석 매각물건 명세서에서 도장 찍어서 해줘. 도장. 윤홍님이 도장을 찍어줬잖아요. 매각물건 명세서를 믿읍시다. 힘드신 분들은 집에 가도 좋습니다. 이렇게만 이제 입찰 들어가서 돈 버시면 됩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공부하면 더 재밌을 겁니다. You can do it. Nice.